사장님, 요즘 AI한테 뭔가 만들어 달라고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약 받는 앱, 주문 받는 앱, 단골 관리하는 앱, 말로 시키니까 진짜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놀랍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부터 막힙니다. 예약 버튼을 조금만 위로 올려줘 했더니 엉뚱한 게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시켰더니 이번엔 글자 색까지 바뀌어 있습니다. 세 번쯤 왔다 갔다 하면 처음보다 못한 화면이 됩니다. 이거 사장님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화면이 어떤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조각이 안 보이니까 지시가 뭉뚱그려집니다. 오늘 다룰 건 그 조각을 보는 법입니다. 코드는 한 줄도 안 씁니다. 대신 화면을 뜯어보는 눈이 생깁니다. 프론트엔드. 말이 어렵지 별거 아닙니다. 손님이 보는 쪽입니다. 가게로 치면 홀입니다. 간판, 메뉴판, 테이블 배치, 계산대 위치, 벽에 붙은 이벤트 안내, 손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 그게 프론트엔드입니다. 주방은 백엔드입니다. 재료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손님은 주방을 못 봅니다. 하지만 주방이 없으면 홀도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님 눈에 보이면 프론트엔드, 안 보이면 백엔드.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휴대폰 앱이든 웹사이트든 화면을 만드는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오늘 배우는 건 나중에 앱 만들 때도 그대로 씁니다. 홀을 만드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가게 홀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목수가 와서 벽 세우고 자리를 나눕니다. 그 다음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페인트 칠하고 조명 답니다. 마지막에 포스기랑 주문벨 설치합니다. 화면도 똑같이 세 겹입니다. 뼈대, 옷, 그리고 동작. 이 셋이 각각 뭘 하는지만 아시면 오늘 절반은 끝납니다. 첫 겹은 뼈대입니다. 목수 일입니다. 여기가 입구, 여기가 계산대, 여기가 진열대. 화면에서는 여기는 제목, 여기는 메뉴 목록, 여기는 예약 버튼. 중요한 건 뼈대가 이름만 붙인다는 겁니다. 이건 가게 이름이다. 이건 버튼이다. 크기나 색은 아직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대만 있는 화면은 아주 볼품없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파란 밑줄 링크.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부 거기 다 있습니다. 이 이름표가 왜 중요하냐면 기계가 이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검색 엔진은 사람처럼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름표로 파악합니다. 눈이 불편한 분이 쓰는 화면 낭독기도 이름표를 읽어줍니다. 이름표가 엉망이면 사람 눈에만 멀쩡한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AI에게 시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글자를 크게 해줘 말고 이걸 가게 이름 제목으로 만들어줘. 앞은 겉모습만 바꿉니다. 뒤는 뼈대를 바꿉니다. 둘째 겹은 옷입니다.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구조의 가게라도 인테리어에 따라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색, 글씨 크기, 간격, 그리고 자리 잡기. 그런데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건 색이 아닙니다. 배치입니다. 예약 버튼을 오른쪽 끝에 붙여줘. 메뉴 사진 3개를 가로로 나란히 놔줘. AI가 만든 화면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것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화면 위의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네모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글자 하나도 그렇습니다. 가게로 치면 진열대마다 받침대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만큼 떠있지 싶을 때는 안 보이는 상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셋째 겹은 동작입니다. 주문벨이나 포스기 같은 겁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을 때 신청창이 뜨는 거, 메뉴를 고르면 밑에 합계 금액이 바뀌는 거, 화면을 내리면 위쪽에 전화 버튼이 따라오는 거. 그리고 사장님들께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손님 휴대폰 안에서 돕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나 결제 열쇠 같은 걸 화면 쪽에 넣으면 그대로 노출됩니다. 여기까지가 화면 한 장의 구조입니다. 뼈대, 옷, 동작,
AI에게 시킬 때 이 셋 중 무엇을 고쳐달라는 건지 구분해서 말하십시오. 그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앱을 만들 때 실제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앱을 만들다 보면 같은 모양이 반복됩니다. 메뉴 카드 20개, 예약 목록 30줄, 후기 50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당장은 편합니다. 그런데 버튼 3칸 바꾸라는 말이 나오면 20군데를 다 고쳐야 합니다. 19개만 고치고 하나를 놓치면 그게 꼭 눈에 띄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조각을 부품으로 만들어 둡니다. 붕어빵 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틀은 하나입니다. 팥을 넣으면 팥붕어빵, 슈크림을 넣으면 슈크림 붕어빵. 카드 틀 하나 만들고 메뉴 목록만큼 찍어냅니다. 디자인을 바꿔야 하면 틀 하나만 고칩니다. 20개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AI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카드 20개 만들어줘. 대신 카드 하나 만들고 목록만큼 반복해줘. 나중에 고칠 때 이 차이가 몇 시간을 가릅니다. 소개 페이지는 화면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앱은 다릅니다. 메뉴 목록 화면이 있고 하나 누르면 상세 화면으로 갑니다. 예약하기를 누르면 예약 화면, 다 하면 완료 화면. 화면이 여러 개면 그 사이를 오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뒤로 가면 어디로 돌아오는지, 이걸 미리 안정해두면 나중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제일 흔한 사고가 뒤로 가기입니다. 예약을 마치고 뒤로 갔는데 예약 화면이 다시 나옵니다. 손님이 또 예약합니다. 그래서 앱을 시작하실 때는 화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화면이 뭐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부터 정리해줘. 이걸 먼저 하면 뒤에 나올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화면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게 입력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인원수, 날짜. 받는 건 쉬운데 손님이 어떻게 넣을지는 우리가 못 정합니다. 전화번호에 하이픈을 넣는 분도 있고 안 넣는 분도 있습니다. 인원수에 4명이라고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두고 예약 버튼을 누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빈칸인지, 전화번호 자리수가 맞는지, 지난 날짜를 고르지는 않았는지, 이걸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냥 다시 입력하세요만 뜨면 손님은 그대로 나갑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라고 극한 옆에 붙여줘야 합니다. AI는 시키지 않으면 이걸 잘 빼먹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화면에서 가장 잘 빠지는 게 3가지 있습니다. 로딩, 에러, 그리고 빈 화면입니다. 첫째, 로딩입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서버가 답할 때까지 잠깐 걸립니다. 그동안 화면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손님은 안 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릅니다. 예약이 2건 들어옵니다. 둘째, 에러입니다. 인터넷이 끊기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말도 없이 화면이 그대로 있으면 손님은 계속 기다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셋째, 빈 화면입니다. 예약 목록을 열었는데 아직 예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빈 화면이 나오면 손님은 앱이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약이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이 셋은 만들 때 눈에 안 보입니다. 내 화면에서는 다 잘 되니까요. 실제 손님이 쓰기 시작하면 그때 터집니다. 그래서 화면을 시킬 때마다 이 한마디를 붙이십시오. 로딩, 에러, 빈 화면까지 같이 만들어줘. 개념 하나만 더 가져가십시오. 상태입니다. 상태는 지금 이 화면이 기억하고 있는 값입니다. 장바구니에 몇 개 담겼는지, 로그인했는지, 어느 날짜를 골랐는지. 주문서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주문서에 삼겹살 2인분이 적혀 있다. 이 2인분이 상태입니다. 손님이 1인분 추가하면 상태가 3인분이 되고 화면 금액도 따라 바뀝니다. 요즘 방식은 화면을 직접 손대지 않습니다. 값만 바꿉니다. 그러면 그 값을 쓰고 있는 화면이 알아서 다시 그려집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바뀐다고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상태로 관리되고 있나요? 앱이든 웹이든 손님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만 멀쩡한 화면이 나옵니다.
만드실 때마다 휴대폰으로 직접 열어보십시오.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글자가 넘치거나 버튼이 화면 밖으로 나가 있으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안 깨지게 해저를 꼭 붙이십시오. 속도도 화면 쪽 1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 한 장에 5메가, 10메가씩 합니다. 그게 10장이면 손님이 화면 한 번 여는데 50메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안 열립니다. 손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진은 올리기 전에 줄이십시오. 화면에 쓸 사진은 가로 1200픽셀이면 충분합니다. AI에게 사진 용량 줄여서 넣어줘라고 하셔도 됩니다. 느린 화면은 검색 순위에도 불리합니다. 오늘 배운 걸 실제 지시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각이 보이면 문장이 정확해집니다. 하나, 필요한 화면과 이동 경로부터 정리해줘. 둘, 카드 하나 만들고 목록만큼 반복해줘. 셋, 빈칸이나 형식 틀린 걸 확인하고 그 칸 옆에 표시해줘. 넷, 로딩, 에러, 빈 화면까지 같이 만들어줘. 다섯, 휴대폰에서도 안 깨지게 해줘. 이 5줄을 처음부터 붙이시면 나중에 고칠 일이 크게 줍니다. AI는 시키지 않은 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시키면 대부분 합니다. 오늘 남기실 건 3가지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손님이 보는 홀을 만드는 일이고, 화면 한 장은 뼈대와 옷과 동작, 3겹입니다. 반복되는 조각은 부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화면이 따라 바뀝니다. 문법은 하나도 안 외웠는데 이제 AI가 만든 화면을 보고 이건 부품으로 안 나눠졌네, 로딩이 빠졌네 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AI가 왜 자꾸 리액트를 쓰자고 하는지, 그리고 만든 화면을 어떻게 인터넷에 올리는지 다루겠습니다. 제이커브 부트 캠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